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래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이유는 구술도 깨어야 보배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개념을 배우면서 뭐 이런 것이 유용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여러 가지 파편화된 구술들을 배웠는데 하나의 코드 안에 한번 전체가 녹아드는 체험이 좀 필요하죠. 안 그러면 다 까먹겠죠. 그래서 hands-on 프랙티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기 때 배운 것을 까먹지 않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프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지금까지 뭐 클래스도 배웠고 컨테이너들도 배웠는데 아직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으로 깊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뭐 상속, 뭐 폴리모피즘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그래프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들은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C++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배운 거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진짜 쓰이는 시점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큰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OOP가 쓰여요. 근데 연구실 레벨에서 코드 짤 때는 아마 쓰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컨셉을 알아놔야지 나중에 헤매지 않겠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델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AI 모델만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클렌징하고 프리프로세싱하고 모델 트레이닝하고 모델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전처리하고 막 이거를 파이프라인을 다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코드 사이즈가 무지하게 커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코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때 OOP 컨셉이 쓰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면 쓰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현재 레벨에서 뭐지? 라고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다. 대신 OOP 배우기 전에 컨테이너나 클래스 자체는 많이 쓰인다. 그래서 그걸 써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면 vertex와 엣지로 구성된 친구들이에요. 심지어 엣지가 하나도 없어도 그래프예요. vertex가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두 개의 파워풀한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 모든 vertex를 다 방문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breadth first search가 있었고 depth first search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tree에서도 있었고 그래프에서도 있었는데 tree에서의 구현과 그래프에서의 구현이 살짝 달라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추리와 달리 사이클을 허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 내가 방문했던 노드를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모든 벌텍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프에서는. 여러 개의 섬들이 막 여기저기 위치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섬들을 모두 다 방문해 줘야 된다. 추리의 경우에는 모든 애들이 연결돼 있다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두 가지 처리를 더 해줘야 된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비디오로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서 파이썬에서 했던 구현만 좀 추가를 해놨어요. 지금 C++로 할 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디렉션이 없는 엣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컨스트럭션을 해본 건데 네이버 리스트를 사용해서 이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V라는 벌텍스의 집합과 엣지들의 집합을 가지고 네이버 리스트를 지금 딕셔너리 형태로 구축을 해놨는데 이걸 한번 이제 구현하시면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엣지가 하나 존재하면 네이버 리스트는 두 개를 추가해야 됩니다. 엣지가 V, W라는 엣지가 있으면 V에서도 W로 갈 수 있어야 되고 W에서도 V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undirected 엣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네이버 리스트를 더 추가해주는 기작이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depth first search를 했는데 이거는 네. 요거는 이제 리컬전 형태로 동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DFT만 갖고 했을 때는 여기서 추가해줘야 될 게 이제 내가 지금까지 비지팅한 노드들이 뭐뭐인가를 이제 트래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 만들어주고 딕셔너리를 만들어주고
모든 vertex에 대해서 아직 방문 안 했으니까 false로 initializing 해주는 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비로소 모든 vertex를 돌면서 이제 dft help 함수를 돌립니다. 추리의 경우에는 이 for loop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래프에서는 이 for loop을 돌려야지만 이렇게 서로 디스커넥트 되어 있는 친구들을 다 방문할 수가 있어요. for loop이 없이 예를 들면 0만 가지고 dft help를 실행하면 0에서부터 쫙 연결된 애들은 서치 해주는데 2와 3은 방문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를 위해서 for loop을 추가해주면 2나 3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dft help를 실행해서 전체 노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r loop 추가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dft help로 들어가면 visited 리스트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비지팅을 안 했을 경우에만 유효한 작업을 실행하는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 네이버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리커시브 케이스로 쭉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프리홀더냐 포스트홀더냐 얘기가 있는데, 프리홀더는 액션을 내 자녀들, 나랑 연결된 이웃들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수행한다. 그러니까 액션이 지금 프린팅인데, 프린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방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기작을 통해서 DFT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액션이 나옵니다. 포스트 홀더는 딱 하나만 바뀌어요. 뭐냐면 프린트를 내 이웃을 다 방문하고 난 뒤에서야 한다. 그게 이제 포스트 홀더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 줄이 바뀌는 거고, 그럼 올더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breadth first search인데 얘는 queue를 사용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구현을 했었어요. visited 리스트 갖고 있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전부 다 false로 initialization 하고 그런 건 똑같은데, queue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doubly linked 리스트거든요. 콜렉션에서 DQ를 가져온 다음에 계속 append하고, 왼쪽에선 빼고, 오른쪽에선 append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queue가 빌 때까지 서치를 해나가면 전체 리스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그대로 한번 C++로 구현을 해볼 텐데 오늘 제가 구현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 한번 오늘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구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graph.cpp라는 파일을 ETL에 올려드렸거든요. 그거를 다운받으시면 여기에 있는 이 스켈렉톤이 있어요. 스켈렉톤이라고 하긴 좀 부끄럽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 수행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실제 여기에 있는 이 코멘트가 여러분들이 구현에 대해 해야 되는 곳인데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만 설명을 드리면 이 그래프를 만들고 싶어요. 이 그래프를 만들고 싶은데 보면 벌텍스가 10개죠. 벌텍스가 10개가 있어서 벌텍스 숫자를 10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는 숫자가 작은 순서대로 제가 배치를 해놨어요. 0,1 이 엣지가 하나 있고 1,4 그다음에 1,5 그다음에 2,3 4,6 5,6 5,7 6,9 7,8 이렇게 여러 개의 엣지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벡터 형태로 만들어 놓았네요. 그죠? 벡터 형태를 만들어 놓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2차원 벡터입니다. 2차원 벡터. 일단 여기에 있는 0,1이라는 친구 자체가 하나의 벡터인데요. 어레이 형태죠. 근데 이 어레이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벡터의 벡터, 벡터의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괄호 속에 중괄호를 한 번 더 넣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정의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여기다 써놨습니다. Undirected Graph라는 클래스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 클래스를 가지는 myGraph라는 오브젝트를 제가 만들었고 컨스트럭터를 부를 때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넣고 있어요. 보면 몇 개의 벌텍스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엣지들은 뭐뭐가 있는지를 지금 파라미터로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 케이스보다 좀 더 심플하게 해놓은 것이 저희는 벌텍스의 표현을 그냥 인티저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텍스의 이름이 0에서 9까지 있는 거예요. 0,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이 벌텍스 숫자를 넘기면 자동으로 벌텍스가 뭐뭐 있는지 다 알 수 있겠죠. 지금 벌텍스 넘이 10이라는 거는 나에게는 10개의 벌텍스가 있는데 걔네들의 이름은 다 0, 1, 2, 3, 4, 5, 6, 7, 8, 9겠구나 라는 식으로 다 주어진 상태고 이거랑 지금 일치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알아서 막 다 매치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 컨스트럭션 하는 코드를 잘 만들면 네이버 리스트가 서로 막 짜여가지고 그래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 컨스트럭처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해보는 거죠. BFS를 실행한다 라고 하면 mygraph.bfs 라고 해서 실행하면 출력이 이렇게 떠야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럼 두 번째 DFS 프리홀더라고 하면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DFS라는 메소드를 구현할 건데 만약에 파라미터에 0이 들어가면 프리홀더고 1이 들어가면 포스트홀더로 해주세요. 사실 별거 아닌 차이거든요. 그 프린팅하는 위치만 바뀌면 되니까. 0이라고 하면 지금 이 순서대로 출력이 돼야 되고 1이라고 넣으면 이 순서대로 출력이 돼야 된다. 제가 지금 한 명의 고객으로서 여러분에게 지금 발주를 낸 거예요. 이거 구현해 주세요. 나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잘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모든 구현을 다 비워놔가지고 눈앞이 깜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컨셉들이 쓰이는지만 얘기 드리고 오늘은 한번 고민을 해보신 뒤에 수업이 끝나면 3, 4, 5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좌절을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디스커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이해가 잘 가겠죠,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컨셉들을 이렇게 저렇게 쓸 텐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텍스를 표현하는 것은 정수 자체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문자를 써서 나타내지 않을 거고 뭐 클래스를 써서 벌텍스를 나타내지 않을 거고 그냥 숫자 자체로 심플하게 나타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 있는 네이버 리스트가 있는데 네이버 리스트가 이제 2차원으로 나타내야겠죠. 왜냐하면 모든 벌텍스마다 하나씩 다 이제 리스트가 있어야 되니까 리스트가 10개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예시에서는. 근데 그거를 2차원 벡터로 표현하게 될 것이다. 각 벌텍스마다 얘 네이버 리스트가 1차원 벡터로 표현이 될 거고 또 이 벡터들을 여러 개 모으다 보면 당연히 전체 네이버 리스트는 2차원 벡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엣지 리스트 받아오면 하나씩 여기 벡터에 넣겠죠. 뭐 푸시 100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를 쓰지 않으면 아마 좀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 벡터를 정의할 때 그렇습니다. 즉 벡터의 실체를 만들 때 그렇습니다. 네이버 리스트를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BFS 구현할 때는 링크드 리스트가 빠르니까 리스트를 쓰면 됩니다. 리스트. 그래서 처음에 아까 구현했던 그대로 다 따라가려면은 큐가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empty 메소드 쓸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친구들 넣어줄 때 푸시백으로 쓰면 될 거고 맨 앞에 있는 친구의 밸류를 꺼내오려면 프론트 쓰면 될 거고 쓴 다음에 없애버리려면 파프론트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간단한 구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쓰일 수 있어요. 벡터를 가지고 for loop을 돌릴 때 그냥 range based for loop으로 돌려도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call by value로 넘기지 않아도 돼요. 많은 밸류들을. 사실 reference 넘기면서 const 박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함수를 구현할 때 내가 받아온 베리어블을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를 일단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바꿀 거면 const가 아니고 안 바꿀 거면
안 바꿀 거면 컨스트를 박아줘야 되고 그런 걸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레퍼런스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냥 밸류를 그대로 받아오진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카피해야 되고 메모리 써야 되고 싫으니까 웬만하면 레퍼런스로 받아오는데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컨스트를 박아 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뭐 new랑 delete는 사실 제가 안 썼는데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이걸 써보려다 그냥 안 써도 돼서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나믹한 걸 할 때 new나 delete가 필요할 수 있는데 사실 벡터 컨테이너 자체가 다이나믹하게 해주고 정말 감사하게도 벡터로 생성한 것은 내가 딜리트로 안 지워줘도 알아서 없어져 줘요. 컨테이너의 구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벡터 자체를 생성할 때 new라는 걸 내가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벡터가 사라질 때도 알아서 사라져 주기 때문에 이때는 new나 delete를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럼 당장 이제 유니 그래프에 대해서 뭐 프라이빗 멤버 2개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벌텍스 수를 나타내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인티저 베리어블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벡터가 필요하겠죠. 네이버 리스트를 나타낼 수 있는 벡터, 이중 벡터가 필요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메소드로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로 컨스트럭터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는 BFS라는 메소드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엔 DFS라는 메소드가 필요할 텐데 DFS는 어떤 모드 파라미터를 받게 돼 있다. 0이면 프리홀더, 1이면 포스트홀더. 근데 그 DFS는 헬퍼 함수를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DFS help라는 메소드가 또 추가로 정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파이썬 구현하고 매치시키려면. 그럼 그 정도면 사실은 이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이팅. 네. 한번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5분에서 5분 정도 그냥 시간을 자유롭게 드리다가 마지막 끝날 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관련해서 질문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질문을 미리 해보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뭐 일단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동료들과 많은 토론을 통해서 한번 완성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값진 경험이 될 것 같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내가 PPT를 따라갔을 때는 그냥 되나 보다 했는데 이놈의 컴파일러가 코드를 한 번을 실행을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한 번이라도 돌아가는 걸 보고 싶은데 뭔 놈의 에러가 이렇게 많은가.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벡터를 쓰고 2D 벡터를 쓰는 게 상당히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 가면서
이제 시행착오로 겪어가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실력을 늘리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만 들었을 때는 당연히 뭐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컴파일러와 아직 친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네, 지금 여러분이 화요일까지 겪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겪는 건 아니다. 원래 이제 컴파일러랑 아직 안 친해서 화요일까지 내가 컴파일러를 진짜 부셔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종류의 경험을 앞으로 지도교수가 매칭돼서 연구 미팅할 때 또 비슷하게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면역력을 갖춰 놓으면 나중에 연구 미팅할 때도 씨 이래도 안 된다 그러고 저래도 안 된다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네. 어색한 분야에서 적응하는 건 항상 네,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화요일까지 조금 더 컴파일러랑 친해진 뒤에 만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아니면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업한 내용 중에 공경 학생이 뭐지? 그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줬는데 저도 실행을 직접 안 해봤어가지고 뭐지 하고 실행을 해봤더니 실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C++이나 C를 강의를 할 땐 섣불리 이렇게 돼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파이썬은 이제 그 랭귀지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 비슷한 동작을 하는데 C++이나 C는 이제 컴파일러랑 시스템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랭귀지의 피처랑 좀 독립적으로 이제 구현 디테일이 다르면 좀 다르게 동작하는 면이 있어서 네, 그 방면에서 일단 아주 예리한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사실 이게 실행을 직접 하는 거는 다 각자 자기 컴퓨터로 다양한 경험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공용경 학생이 해주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이제 막 실행을 하다가 좀 뭔가 다르다 싶으면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주면은 되게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리뷰를 간단히 하고 그래프 구현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맛보기를 하고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펑션 템플릿에 이은 펑션 템플릿 전엔 뭐가 있었냐면 펑션 오버로딩이 있었어요. 참고로 펑션 오버로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펑션 템플릿으로 가면서 이제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임플리멘테이션이 같아진다라는 것까지 했는데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클래스도 템플릿이 있다. 펑션뿐만 아니라 클래스도 특정 그러니까 무작위로 어떤 타입을 받아와서 그 타입에 의해서 모든 클래스의 정의가 지지고 볶고 바뀌게 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피처가 존재한다.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거는 이제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데이터 스트럭처를 제공할 때 타입에 따라서 임플리멘테이션을 계속 다 다시 하는 건 너무 싫다. 데이터 스트럭처는 보통 클래스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클래스 템플릿을 쓰게 되면 우리는 데이터 스트럭처의 그 오르거나이제이션 하는 특성,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메소드, 사람이 대충 데이터 스트럭처를 배울 때 생각하는 그
키 특성에만 주목하면서 구현을 하고 데이터 타입에 대한 스페시픽한 건 그냥 임의의 타입으로 그냥 파라미터 받도록 남겨놔 버리면 구현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점점 이제 파이썬에서 우리가 쓰는 펑션이나 클래스들하고 비슷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10분 활용하여 C++도 데이터 스트럭처를 제네릭하게 제공을 해주는데 첫 번째 벡터, 마치 우리가 파이썬에 리스트 쓰듯한 그런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어레이, 새로운 엘리먼트가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서포트 해주게 됩니다. 다만 그 데이터 타입을 그 꺽쇠 안에다가 인풋으로 넣어줘야 되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뭐가 스택에 있고 뭐가 힙에 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다이나믹하면 무조건 일단 엘리먼트들은 힙으로 가야 합니다. 스택에는 다이나믹한 것들이 있을 수 없어요. 다만 벡터를 로컬 베리어블로 정의하게 될 때는 실제 앙꼬들, 진짜 엘리먼트들은 힙에 있지만 그 힙을 가리키는 베리어블 하나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스택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는 아니고 그 안에 한 24바이트 정도 차지할 거예요. 벡터가 뭐 비긴 포인터, 뭐 엔드 포인터, 뭐 크기 포인터 해갖고 몇 가지 포인터가 함께 스택에 위치하게 될 텐데 이제 그거는 또 디테일이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일단 스택의 로컬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게 있지만 그 로컬 베리어블이 결국은 힙에 있는 메인 엘리먼트들을 조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 벡터의 모든 것들을 다 힙에다 놓으려면은 new 같은 걸 써가지고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C++에서도 doubly linked list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헷갈리면 안 돼요.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의 리스트는 다이나믹 어레이인데 C++의 리스트는 doubly linked list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C++의 linked list는 파이썬의 DQ랑 서로 호환이 되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뒤에서 막 넣었다 뺐다 자주 하는 경우에 쓰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슬라이드는 잠시 빠빠이 하고 저희는 이제 여러분 이거 다 타이핑 해보셨죠? 제가 저번에 드린 거 설마 안 하진 않았겠지? 네, 여기서 조금씩 쳐나가야 되는데, 그죠? 네. 저도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되게 긴장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프를 구현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구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래프를 만들어야겠죠. 그래프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든 걸 가지고 depth first search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breadth first search도 한번 해보는 걸 이제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코드를 찬찬히 보면은 벌텍스가 10개다. 벌텍스가 10개다. 그게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가정에 따르면 벌텍스를 10개라고 하면 실제 벌텍스 이름도 다 정해져요.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벌텍스가 10개인데 이름이 0, 1, 2, 3, 4, 5, 6, 7, 8, 9. 이 인티저가 그냥 벌텍스 이름이로 하기로 제가 저번 시간에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엣지들이 쭉 있다. 엣지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래서 이 엣지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그래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클래스로 지금 만들기로 했으니까 클래스의 컨스트럭처를 부르는 식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undirected graph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undirected graph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메인 펑션에서는 이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불러오면서
실제 클래스 인스턴스의 이름을 myGraph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undirect graph의 타입을 가지는 myGraph라는 인스턴스가 탄생한 거고, 이 인스턴스를 만들 때 두 개의 파라미터를 넘기네요. 벌텍스 개수랑 그다음에 리스트를 벡터로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그래프가 잘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myGraph에는 BFS라는 메소드랑 DFS라는 메소드가 존재해야 합니다. BFS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실제 breadth first search가 막 실행이 되면서 방문한 순서대로 막 프린트가 돼야 돼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원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DFS라는 메소드를 구현할 건데 걔는 모드를 두 개를 받겠다. 첫 번째는 프리올더, 두 번째는 포스트올더. 프리올더는 이제 0을 입력하면 프리올더를 해주는 거고 1을 입력하면 포스트올더를 해준다. 그래서 얘도 실행하고 나면 쫙 이제 프리올더로 방문을 하나가면서 방문한 순서대로 벌텍스를 프린트를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포스트홀더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씩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define을 해야 될 것 같아요. define unigraph. 얘는 어떤 베리어블을 어떤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어떤 메소드를 가질 것인가. 첫 번째, 클래스 undirected graph라는 걸 만들 겁니다. 라고 해놓고 베리어블을 정의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일단 세마이콜론 넣고 이 안에 필요한 거는 두 개가 있겠죠. 첫 번째, 그러니까 파이썬에 저희 그래프 구현한 코드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일단 벌텍스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벌텍스들이. 근데 벌텍스들을 우리가 되게 쉽게 정의할 수 있었죠. 그냥 벌텍스 개수라는 뜻으로 vnum이라고 할게요. 얘만 정해지면 사실은 얘보다 작은 숫자로 다 이제 벌텍스가 있는 거라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하나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소음이 들리시나요? 어떤 종류 팬이 돌아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네이버 리스트 만들기로 했잖아요. 각 벌텍스마다 네이버가 뭐뭐뭐뭐가 있는지를 전체를 다 이제 2차원으로 표시해주는 벡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거를 하나 정의할게요. 벡터 하고 이제 네이버스라고 해놓을게요. 그런데 벡터 안에 벡터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인티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벌텍스를 인티저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일단 이 벡터 인트라는 거 하나는 특정 벌텍스의 네이버 리스트가 쫙 되는 거고 그 위에 벡터를 하나 더 씌움으로 인해서 모든 벌텍스마다 네이버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 두 개는 프라이빗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딱히 우리가 메소드로 제공할 게 아니니까 가만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제공해줄 메소드가 중요할 텐데 첫 번째는 컨스트럭터가 나와야겠네요. 이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할 거냐. 컨스트럭터는 이제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다고 했고 이때 인풋으로 두 개 받잖아요. 여기 보면은 볼텍스 넘버랑 그다음에 엣지 벡터 받는데 이제 저희가 C++니까 거의 그냥 무조건 call by reference로 받아올 거예요. 대신 reference로 받아온 정보를 내가 바꿀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만 해서 const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일단 vertex 넘버를 받아올 텐데 얘를 내가 조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받아와서 그래프를 만들면 되지 얘가 10이었는데 5로 바꾸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사실. 그래서 int를 받아올 건데 int의 reference를 받아오는데
int reference를 이제 넘버를 받아오는데 얘를 펑션 내에서 바꾸지 않을 거예요. const. 이게 이제 call by value 역할을 하는 거죠. call by value 역할을 하면서도 카피가 필요 없는 efficient한 동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y-엣지라는 2차원 벡터를 가져야 되는데 얘를 이제 바꿀 거냐 말 거냐 또 생각을 해보시면 안 바꿀 거예요. 이 엣지를 인풋으로 받았는데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const 벡터 그다음에 2차원 벡터니까 한 번 더 int 해놓고 레퍼런스 체크해놓고 얘를 그냥 엣지스라고 해서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나오면 일단 타입 정의는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아주 기초적인 거, 비짓 할 때마다 액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프린트 해주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프린트하는 펑션을 여기다 선언을 해놓겠습니다. 비짓, 딱히 아웃풋은 필요 없고, 비짓 액션 한 다음에 얘가 벌텍스 하나를 받아와야겠죠. V라는 벌텍스를 받아오면 그 V를 출력해주면 돼요. 그 얘기는 내가 V를 바꿀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받아오지만 나는 const로 받아오겠다. 라는 식으로 또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가장 쉬운 것부터 구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constructor. const int number 한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복사. 벡터 int 그 다음에 edges. 자, 한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나 달아놓고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해볼 텐데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거는 벌텍스 복사해 오는 거. 그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vnum에다가 내가 실제 입력받은 넘버를 입력하면 벌텍스는 복사가 끝났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엣지 리스트를 가지고 네이버 리스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for 룹을 돌려야겠죠. 엣지를 쭉 for 룹을 돌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줘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int i를 하나 정의를 한 다음에 빵부터 벡터에는 사이즈라는 메소드가 편리하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엣지의 사이즈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메소드를 통해서 쭉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i의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for 룹을 쫙 돌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해주고 싶냐면 네이버스의 엣지스 i에다가 푸시백을 해준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엣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i 하나마다 엣지 하나씩이에요. 근데 엣지에 벌텍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엣지는 벌텍스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i번째 엣지에 0번째에 해당하는 벌텍스가 있고 첫 번째 해당하는 벌텍스가 있을 거예요. 엣지는 두 개의 페어로 그러니까 벌텍스의 페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i번째 엣지에 대해서 네이버 리스트에 이 벌텍스의 네이버 리스트를 불러와서 그 네이버 리스트에다가 이 반대쪽 페어를 추가해 준다.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얘도 똑같이 해줘야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if h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add v to the use neighbor list and add u to the with neighbor list. 지금 이 동작을 구현을 한 거예요. HSI가 요 두 개의 벌텍스로 이루어졌다면 V랑 U 서로에게 네이버 리스트에다가 더해주고 싶다라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면 구현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스라는 벡터는 현재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실체가 없는데 자기 맘대로 꼭 있는 친구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라는 걸 처음에 시켜줘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int array를 선언하려면 array 사이즈 딱 정해놓고 이니셜라이즈는 해야 메모리 공간에 잡히잖아요. 그럼 저희도 벡터를 뭔가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기 위해 뭘 쓸 거냐면 이 컨스트럭트에 있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를 쓸 거예요. 자, 여기다 대놓고 neighbors라는 친구를 나는 여기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해버릴 거야. 근데 neighbors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벌텍스 개수만큼 쫙 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이버 리스트 개수가 벌텍스 개수만큼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까 넘 개수만큼 하라라고 해놓고 각 리스트는 현재 아직 엘리먼트가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더해줄 것이 아직 전혀 empty인 상태니까 각 리스트는 empty인 상태로 출력해라. 자, 이거를 보시면 저번 시간 했던 그 벡터 이니셜라이제이션 그 문법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엘리먼트는 뭐죠? 개수. 두 번째 엘리먼트는 각각에 대한 값을 넣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벡터를 하나 선언했는데 개수가 벌텍스 개수만큼이고 그리고 각각의 value라고 해당하는 부분은 또 벡터인데 아무것도 없는 벡터를 지금 각각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컨스트럭터 메인 바디로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각 네이버 리스트마다 내용물을 더해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린트하는 거. print on the screen 이라는 걸 구현을 해볼게요. 아까 저 위에 있던 거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해봅시다. 자, 이런 네임스페이스 계속 써놓는 거를 타이핑을 해보셔야 안 까먹어요. 그냥 visit 액션부터 해야지 라고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클래스 이름부터 쓰고 그 다음에 액션 한 다음에 아까 썼던 거 그대로 베끼겠습니다. V 한 다음에 자, 이 안에서 내용물은 단순히 프린트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cout 한 다음에 V를 프린트하자. 근데 뭐 띄어쓰기를 이제 좀 친절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 빈 공간 하나 정도 남겨놓고 구현을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0초만 이대로 놔둘게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실제 알고리즘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메소드를 추가로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뭐부터 할까? 네, BFS부터 할게요. BFS.
여기다가 추가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bfs. 얘는 뭐 파라미터 받을 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void 땡. 자, 이 상태로 정의는 마쳤고 실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void undirected graph 난 bfs void 이렇게 해놓고 짠. visit all vertices in the graph with breadth first search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고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프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tree search랑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visited 했는지 안 했는지 true랑 false를 이제 우리가 maintain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벡터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벡터인데 불이에요, 불. true or false만 가지고 취급하는 불이고 얘 이름을 visited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개수가 몇 개겠죠? vertex 개수만큼이겠죠? vertex 개수만큼 쫙 제공해 준 다음에 얘가 true or false, true or false 다 이렇게 마핑해 줘야겠죠? 그래서 vnum 얘만큼. 자, vnum은 그래프의 멤버니까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this 포인터를 사용해서요. 그죠? 그 다음에 초기화를 시킬 겁니다. 뭐라고? 죄다 false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비짓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벡터 하나를. 근데 나중엔 얘가 모두 true가 돼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리스트 하나를 만들 거예요. 리스트가 doubly linked 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queue에서 그 앞에 걸 선착순으로 계속 빼나가면서 breadth first search를 할 겁니다. 하나 만들게요. 리스트인데 인티저가 들어가요. 왜 인티저냐? vertex가 인티저니까 인티저 타입을 받는 queue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어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소개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추리랑 달리 그래프에서는 for loop을 하나 돌려야 된다 그랬죠. 모든 vertex에 대해서 for loop을 돌려야 혹시라도 디스커넥티드 되어 있는 친구들도 죄다 방문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for loop 하나 쓰겠습니다. for loop int v가 0에서 v가 vnum까지 쭉 갈 때 v를 증가시켜보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일단 Q에다가 V로 시작해서 V랑 연결된 모든 친구들을 설치하는 걸 이 for loop 안에 써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V부터 넣고 봐야겠네요. 그죠? V를 넣는다. Q 안에. pushback Q. 넣고 그 다음에 현재 노드를 의미하는 current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current V 라는 걸 하나 정의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추리에서 BFS 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일단 Q가 비어있지 않은 이상 while loop을 무지하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넣고 빼고 이런 일을 해줘야 되고 현재 상황에서 current 노드는 맨 앞에 있는 거 Q에서 맨 앞에 있는 게 현재 방문할 친구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current 노드로 가져왔으니까 실제 Q에서는 빼주겠습니다. upfront.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visited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visited가 false일 경우에만 뭔가 유효한 동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겨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체크를 해줘야겠네요. if 만약 visited curve가 false면, 그죠? false일 때만 뭔가 동작을 하겠다. false일 때 뭘 하냐? 일단 방문해준다. current v를 true로 방문을 해주고 방문을 했기 때문에 액션을 해줘야겠네요. visit action
current free. 자, 하면 출력도 되고,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나랑 연결돼 있는 네이버들을 처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for 룹을 하나 돌리고, current v의 모든 네이버에 대해서 q에다가 푸시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 네이버가 n이라 그러면 q 푸시백 n을 이제 for 룹을 돌리면서 쭉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V의 네이버에 대해서 for 룹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제가 한번 ranged for loop을 써볼게요. range based for loop. 이게 뭐냐면, 자, current V의 네이버에 대해서 쫙 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range를 제가 정해버릴 수 있잖아요. C++에서. 얘가 사이즈도 관심 없고 알아서 돌려주는 거죠. 이걸 제가 써놓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네이버가 이 벡터가 다 인티저 벡터니까 인티저로 받아와야 되고 C++ 스타일에 따라서 레퍼런스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이 for loop 안에서 n을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안 바꿀 거예요. 그럼 const 넣어줘야 돼요. const 넣어줘서 n을 가지고 for loop을 돌릴 텐데 레퍼런스를 받아오면서 n이라는 거를 for loop 내부에서 바꾸지 않겠다라는 게 이미 이 for loop의 정의에서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파이썬하고 코드를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알고리즘 상으로 빠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은 BFS 구현이 끝났습니다. 아, 세마이콜론을 안 붙입니다. 네, 이 상태로 제가 또 30초를 띄워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질문도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파이팅.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DFS로 넘어가 볼게요. DFS. 허상우 학생이 오토 타입을 써도 컨스트랑 레퍼런스는 네, 들어가야 될걸요? 제가,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콜 바이 밸류로 할 게 아니면. 네. 자, 이제 마지막 DFS를 하겠습니다. DFS를 하려면 또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될 텐데 그 정의가 DFS 자체 함수가 있고 제가 파이썬으로 구현한 거에서 헬퍼 함수를 또 해놨잖아요. 그래서 헬퍼 함수도 정의를 해놓고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문훈 학생 맞습니다. 레퍼런스를 쓰는 이유는 메모리 이득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콜 바이 밸류 대신 const reference를 받아오는 이유는 네, 메모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BFS 밑에다가 일단 void DFS 그리고 const로 int 하나 받아올 텐데 mode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얘가 0이면 프리홀더고 1이면
뭐냐, 포스트 홀더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퍼 함수 만들어야겠어요. dfs 헬퍼 함수. 이제 얘는 특정 벌텍스를 인풋으로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드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모드에 따라서 그 어디서 비짓 액션을 수행하느냐가 달라질 거여서 첫 번째 모드부터 받아올게요. 모드를 받아온 다음에 특정 벌텍스를 받아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뭘 받아오냐 그거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 디렉티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벡터를 받아와서 false인 부분만 이제 내가 동작하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벡터 둘을 하나 받아올 텐데 얘 이름이 이제 visited입니다. visited. 네, 이 두 개를 구현해 주면 됩니다.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void undirected graph 안에 있는 dfs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는데 자, 인풋은 모드만 받아오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얘는 뭐 visit all vertices on the graph with depth first search 라고 해놓을게요. undirected. 자, 그럼 얘도 일단 해야 되는 거는 visited 리스트 만드는 거, visited 벡터 만드는 거부터 하겠습니다. 도를 만든 다음에 visited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vertex 개수만큼 다 false로 initialization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dfs helper 함수를 돌릴 건데 tree에서는 helper 함수 한 번만 돌리면 되는데 그래프이기 때문에 디스커넥트드 된 부분을 다 방문하기 위해서 for loop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for loop을 돌리면서 모든 볼텍스에 대해서 지금 for loop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걔네마다 다 helper 함수를 실행해 줄 겁니다. 근데 모드를 인풋으로 넣어요. 모드를 인풋으로 넣고 현재 벌텍스를 넣고 그 다음에 현재 visited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럼 얘가 알아서 이제 V랑 연결된 모든 친구들은 방문해 줄 거예요. 근데 V랑 연결이 안 된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얘는 for loop을 다시 돌면서 추가 방문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helper 함수로 갈게요. read graph efs helper helper 함수의 입력은 모드다. const int 그 vertex다. 벡터 둘이고 visited다. 여러분들이 이 인풋 리스트를 보면서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볼 만한 게 제가 앞에 두 개에는 const를 붙였는데 뒤에는 안 붙였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visited에는 제가 const를 안 붙였을까요? 아, 네. 한상우 학생, 이창규 학생 모두 맞아요. 아주 모두 잘 따라오고 있었군요. 네. 그 visited라는 벡터는 이 helper 함수 내에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false였었던 친구를 true로 바꿀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dfs help 함수가 끝난 후에도 여기에 오리지널 visited 벡터에 영향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const를 붙이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 모드나 벌텍스는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const로 넣어줬고요. 자, 그럼 help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이 헬프 함수가 언제만 돌아가냐면 visited v가 false일 경우에만 돌아가고 아니면 아무 행동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네. false일 경우에만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방문한다. true로 바꿔주고 얘가 오리지널 visited 벡터에 영향을 정확하게 줍니다. 그 다음에 방문을 해야 돼요.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프리홀더냐 포스트홀더냐에 따라서 방문을 언제 할지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일단 프리홀더일 때는 내 네이버들 방문하기 전에 나부터 방문하는 거니까 만약 모드가 빵이라면 비지트 액션을 현재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블라블라블라블라 뭘 하고 만약에 모드가 1이라면 여기서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이제 네이버들 방문하는 거죠. V의 네이버들을 방문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폴룹 하나 써주면 될 것 같네요. 폴룹을 이제 써줄 텐데 똑같이 뭐죠? 네이버들에 대해서 int 네이버를 ranged for loop을 써서 V의 네이버 리스트에다 쫙 다 돌리면서 뭘 하냐면 그냥 요거 헬프 실행해 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쭉 따라가기 위해서는 파이썬으로 적어도 그래프를 구현해 봤어야 돼요. 파이썬으로 그래프를 구현해보고 그 논리랑 알고리즘에 익숙해져야 지금 오늘 수업은 단순히 그게 C++로 바뀌는 것일 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막 그래프를 막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 네, 그래서 그래프랑 파이썬 구현에 대해서 익숙해지신 다음에 다시 여기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남을 테니까. 자,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대충 구현이 끝났어야 정상일 것 같고 여기서의 설명은 visit all the vertices that are connected to the input vertex V 이 정도 설명이면 대략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V랑 커넥티드 돼 있는 모든 벌텍스들을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이 헬프 함수가 하고 싶은 일일 겁니다. 네. 그럼 이 구현도 한 30초만 놔뒀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컴파일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네, 일단 컴파일은 됐어요. 컴파일은 됐고 김건우 학생이 네이버스를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가 아닌 컨스트럭 내부에서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코드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자, 김건우 학생처럼 내부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 아마도 에러가 날 것 같아요. 아마도 에러가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실 선언은 돼 있어요. 선언은 여기서 돼 있고 얘 실체를 이미 이 컨스트럭터 바디가 생길 때 이 실체를 이미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만들려고 하면 네, 꼬입니다. 벡터 자체,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벡터에 대한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놨으면 사실은 바디 안에서 해도 돼요. 이 바디 안에서 뭐 new 이런 거 써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포인터가 아니라 벡터 자체를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이미 바디로 넘어가기 전에 다 선언이 돼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고, 그때 이제 어떤 종류의 에러를 만나는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일단 뭐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프. 네, 뭐 이렇게 토해낸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 BFS는 0, 1, 4, 5, 6, 7, 9, 8, 예, 맞고, DFS 프리홀더가 0, 1, 4, 6, 5, 7, 8, 9. 예, 이것도 맞고, 포스트 홀더는 8, 7, 5, 9, 6, 4. 네, 셋 다 맞아요. 그래서 이 구현은 지금 적어도 저희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맞는 것 같으니 한번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백지에서 만드는 것을 스스로 트레이닝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프를 구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익숙해진다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현을 못할 이유가 없고 그래프보다 쉬운 트리를 구현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부지런히 연습해 보는 것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대단한 새로운 지금 원리가 들어있지 않고 익숙해지느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타이핑을 하더라도 직접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